2022년 6월 4일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상사는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단기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제일 먼저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입니다. 체크하시고, 자, 1번. 다음은 유리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 자, 프로그램하고 지문에 있는 거 비교해서 누락번 추가 입력, 잘못된 거 정정하는 건데요. 다음 체크하는 부분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이렇게. 이 부분 확인하시면 돼요.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개인 이렇게 돼 있죠? 확인하고 일반과세, 간이과세를 일반과세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요. 유리상사 이름 맞고, 그 다음에 양한나 맞고요. 개업 연월일 밑에 17번인데 틀렸으므로 고칩니다. 자, 5월 9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주소. 자, 주소 끝부분 틀렸으니까 고칩니다. 여기 123번 길 1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업태, 그 다음에 종목, 그 다음에 세무서 다 맞죠? 네, 창을 닫습니다. 2번, 다음은 유리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하나씩 체크해서 보시는 겁니다. 자, 교재 잘 보시고 정기분 재무제표의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현금부터 쭉 보시는 거고요. 외상배출금부터는 그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외상배출금, 대손충당금, 받으럼 대손충당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감가상각누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다 왼쪽 거 있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자, 보면 보통예금 틀렸죠? 950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미수금이 입력이 안 돼 있네요. 미수금은 자산인데 입력이 안 돼 있는 거는 하단 빈칸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넣고 100만 원 이렇게. 이걸 이렇게 사이에 넣어서 보고 싶으면 상단에 조회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누르지 않으셔도 껐다 켜면 자동으로 코드선으로 정렬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차변합계를 보시고요. 맞죠? 그 다음에 부채 자본도 쭉 보시다가 단기 차입금 틀렸죠? 2,446만 원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대변합계 차익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다 푼 겁니다. 이렇게. 자,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유리상사의 외상매출금과 예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6월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삭제 또는 추정, 추가 입력하여 주어진 자료에 맞게 정정하시오. 자, 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기초정보관리가 아니라 정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호를 클릭합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좌측에 외상매출금 누르고요. 우측에 거래처를 확인해봐요. 참 푸른 상사 금액 틀렸죠? 1,500으로 고쳐주시고 오늘 상에는 맞아요. 왼쪽에 있는 그 금액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금액 합친 게 같아야 돼요. 6,800만 원씩 같잖아요. 그래서 차액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됐고, 이제 외상매입
매입금 좌측에서 누르고, 자, 해송상에 보시고 맞고, 부일 틀렸죠? 1000만원으로 고칩니다. 1000만원 치고 엔터. 꼭 엔터까지 치셔야지 계산돼서 결과값이 나오니까요. 차액이 0이 되는 거 확인합니다. 엔터를 꼭 치십시오. 두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주어진 자료의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 없음에 이것만 넣으라는 뜻이죠. 예. 자,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잘 먹고 잘 사자라는 거래처니까 일반 거래처죠. 밑에 하단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자, 1000번. 잘 먹고 잘 사자라고 치시고요. 유형은 매입, 우측에다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 종목, 이렇게 치시면 되죠. 지문에 있는 거 다 입력했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자,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1번. 7월 6일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7월 6일입니다.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 직무, 영업부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학원 수강료 1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다. 학원의 수강료니까요. 교육훈련비입니다. 비용이니까 자변에 쓰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씁니다. 10만원씩 이렇게. 거래처는 넣을 게 없죠. 거래처는 채권 채무에 만드는 거니까 채권 채무가 없어요. 자, 2번까지 분개하고 입력해 볼게요. 8월 2일 강남 상사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종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 1억을 보통예금 계좌로 돌려받았다. 보증금의 거래처를 기재할 것. 예, 보증금의 거래처는 기재해야 되겠죠. 예, 채권이니까 받을 돈이잖아요. 예,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계약이 끝나서. 어느 통장으로? 보통예금 통장으로 얼마를? 1억을.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건물 빌릴 때 준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죠. 예, 임차보증금 1억. 그리고 여기다가 거래처 강남 상사. 자산의 감소. 이제 받을 보증금은 사라졌죠. 자산의 감소. 자, 이걸 넣어보면 차변의 교육훈련비, 대변의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날짜 바꾸고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임차보증금, 강남상사.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3번이네요. 8월 29일이라고 치시고 거래처의 신규 매장 개설을 축하하기 위하여 영업부에서 거래처 선물용 화분 3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사업용 카드, BC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면 접대비가 되겠죠. 화분의 이름은.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하면 신용카드 외상이잖아요. 예, 외상의 이름 두 개 있는데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이 있어요. 외상 매입금은 재고자산 매입했을 때 이거 상거래라고 그러고요. 그러지 않은 거래는 미지급금으로 상거래 외에서 재고자산이 아닐 때는 미지급금 그렇게 써야 되니까요. 이 정답은
차변에 접대비 판관비로 넣어야 되고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되겠죠? 30만 원씩 이렇게 답을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니까 카드사가 들어가야 돼요. BC카드 이렇게. 자,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 BC카드. 자, 그 다음은 9월 6일입니다. 자, 이거 보시죠. 밑에 거. 휘정은행에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자,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쉬우니까 바로 쓸게요. 차변에 정기예금 통장에 돈이 1,000만 원 입금됐어요. 자산의 증가.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1,000만 원 빠져나갔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부산 상사로부터 상품 10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 중 6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을 사오면 차변의 상품이죠. 예, 자산의 증가.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회사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당좌예금 60, 현금은 40.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자,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9월 20일 차변의 상품 2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60, 대변에 현금 40. 그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자, 9월 30일입니다. 9월 중 입사한 영업부 신입사원 김하나의 9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해보죠. 첫 번째 영업부 사원의 급여의 이름은 급여죠. 그 차변의 급여. 전체 금액을 확인해봐요. 75만 원. 이제 수당을 잘 보시면요. 예, 기본 수당 하나밖에 없네요. 기본급여. 예. 예, 상여금 수당이 혹시 나가면요. 얘는 상여금으로 처리해요. 상여금을 뺀 나머지 수당은 예, 급여로 처리합니다. 영업부는. 예. 그 다음에 공제한 것 중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없고 보험료 이거 하나 있네요. 예. 공제한 거는요. 예수금으로 처리하죠. 예. 예수금 6,000원.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돈이니까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부채입니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이고 74만 4천 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자, 9월 30일에 차변의 급여 75만 원, 대변의 예수금 6,000원. 예수금은 소득을 지급할 때 온천 징수한 금액 예수금입니다. 보통의 금.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10월 11일 사업장 건물의 피난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 3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피난시설 설치 공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요.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지출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반응성이 높을 때
즉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때 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뭘로 해요? 예, 해당되는 자산으로 처리해요. 자산으로. 그러면 피난시설설치공사는 건물로 해야 되겠죠? 자산이 건물이니까 건물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나간 돈은 보통 예금에서 3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1일 차변의 건물 300, 대변의 보통 예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이네요. 10월 13일 미림전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미림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260만 원을 전액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대손 처리 시점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만 원이다. 자, 대손은 미래에 발생되기 때문에 발생될지 발생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발생될 확률이 높으면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30만 원 설정한 금액이 있대요, 지금. 자, 그럼 대손이 발생되면 그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 써야 됩니다. 자, 회계 처리해 볼게요. 일단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채권을 대변에다 써줘요. 거래처 채권이니까 거래처 미림전자 입력하고 여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대손 충당금 먼저 가져다 쓰고 260인데 30밖에 없으니까 230이 부족하죠? 부족한 230은 비용 처리하는 건데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의 비용의 이름은 대손상각비로 판관비 처리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먼저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가져다 써야 된다. 예. 자, 입력해 볼게요. 10월 13일. 차변에 대손 충당금 치면 이렇게 많이 뜨는데요. 외상매출금 꼭 골라야 돼요. 30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대손상각비로 230 대변의 외상매출금 미림전자 이렇게 자, 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내용 중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7월 9일 인천시청에 기부한 현금 20만 원이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기부하면 기부금으로 돼야 되는데 세금과 공과로 잘못 처리됐대요. 7월 9일에 가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과 공과를 기부금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0월 10일 거래처 영락문구의 외상매출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영락문구에 대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도 계정 과목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10월 10일 여기 들어가셔갖고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단기대여금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을 단기대여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제 결산입니다. 자, 결산.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결산에서는 수동과 자동이 있다고 그랬죠? 자, 한번 써볼게요. 현금 과부족. 이거 분계 수동이고요. 가수금 수동. 그 다음에 차입한 돈에 따른 내용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자 비용 처리하라는 거네. 차입한 돈에 대한 거니까 예, 그러면 수동이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자동. 자, 암기 안 되신 분을 위해서요. 자동으로 처리하는 거 써드리겠습니다.
자동 결산 붕괴. 전산회계 2급에서 자동은 이제 3개가 나오는데요. 기말의 재고자산. 자, 정리하라는 붕괴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감가상각비 문제. 세 번째 대손 충당금 문제입니다. 이 3개가 자동이죠. 결산 시에 자동은 데이터만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붕괴해 준다는 뜻이에요. 수동은요, 우리가 직접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치고 회계 처리해서 넣는 거고요. 순서는 수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을 그 뒤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1, 2, 3번을 먼저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4번을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이 맨 뒤에 있으니까 맨 뒤에 푼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만약에 4번이 일본어로 돼 있어도 맨 뒤에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결산일을 쳐주고요. 자, 붕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번을 직접 여기다가 다 붕괴해 볼게요. 결산일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현금 부족액 10만 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현금 과부족 계정 차변과 대변 중에 부족 시에는 차변에 쓰는 거거든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니까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옮겨주고요. 없애야 되니까 그 자리에 부족분이니까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잡손실 비용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가수금. 가수금은 알 수 없는 돈을 받았을 때 써놓는 계정인데요. 그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바꿔야 돼요. 가수금 잔액 50만 원은 차기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 인천상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그랬죠.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이거 뭐예요? 답을 다 가르쳐주네. 그러면 가수금을 없애야 되니까 가수금은 처음에 받으면 대변에 써놓는 거니까요. 차변으로 옮겨서 없애시고 그 자리를 선수금으로. 선수금은 이제 채무니까 거래처 인천상사를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농협은행으로부터 연이자 6%의 1,000만 원을 12개월간 차입. 자, 차입은 올해 9월부터 시작했고요.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1년이네요. 예. 이자는 12개월 후 차입금 성한 시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결산 붕괴를 하시고. 이자는 내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지급할지라도 올해 발생된 이자는 올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니까요. 차변의 이자 비용으로 써요. 올해 발생된 분은 9월부터 12월 거까지 9, 10, 11, 12 4개월 분이죠. 4개월 분 이자는 올해로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하는데 1,000만 원 곱하기 6% 올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4개월 분이니까 12분의 4 12개월 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20만 원이 돼요. 그럼 이자 비용 20만 원 처리하시고 아직 지급일은 아니니까 발생된 비용인데 지급일이 아니면 미지급 비용으로 상대 계정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여기 쭉 답을 입력해 볼게요. 자, 1번부터 잡손실 현금 과부족, 2번 가수금, 선수금, 그 다음에 3번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을 했고요. 자, 창을 닫고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은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붕괴한다고 그래서 자동이라고 그러죠. 자, 기간의 1월부터 12월이라고 치고. 자, 문제는 이제 감가상각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거 회계 처리는
자, 아래로 내려가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감가상각비 옆에 해당되는 유형자산 이름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첫 번째, 차량 운반구의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하나만 하라고 돼 있네요. 여기 차량 운반구 이 자리에다가. 근데 비용이 안 써져 있어요. 비용이 안 써져 있으면 비용을 계산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계산 잠깐 해볼게요. 대부분 많이 써주는데 안 써주면 계산해야 돼요. 정액법으로 해보래요. 자, 1월 1일 날. 그러면 1년분을 계산하는 건데요. 연 감가상각비.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년치 같은 금액으로 생각할 때 그 금액이 시들공가 빼기 여기 잔존가치 먼저 계산하시고 가로로 묶었어요. 내용연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6천만 원 잔존가치 빼기 400 나누기 내용연수 8. 자, 그렇게 하면 6천에서 400을 빼고 나누기 8을 하면 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 사용하시고요. 그 700을 이 자리에다가 넣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분개하라고 상단에 전표 추가, F3 전표 추가를 누르고 예를 해줍니다. 자동 결산 분개 완료가 보이면 창을 닫습니다. 자, 마지막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6월 30일 현재 가지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돼요. 이럴 때 계정별 원장을 갑니다. 계정별 원장은 현금이 아닌 계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6월 30일 현재니까요. 6월 30일을 두 번을 넣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란에다가 가지급금을 두 번 치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가지급금이 보이죠. 잔액은 얼마예요? 44,000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1월부터 6월까지의 접대비, 판매관리비를 말하는 거예요. 판자는 가장 많이 지출한 달과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의 차이의 금액은 얼마인가?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그 차이를 계산해서 양수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느 달이 많고 적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디 가요? 총계정 원장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은 1월부터 6월까지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에 접대비 넣고 두 번. 가장 많은 금액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빼라고 그랬죠. 200만 원에서 가장 적은 금액 60을 빼면 200에서 60을 빼면 140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6월 말 현재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상호와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질문하면 거래처 원장에서 줘야죠.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6월 말이니까요. 6월 30일을 두 번 치시고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치고 거래처는 전거래처를 조회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래처를 조회하실 때는요.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를 칩니다. 엔터. 자, 그리고요. 잔액을 보시고 거래처별 잔액을 보시고 가장 많은 잔액이 가장 많은 그랬으니까 잔액이 가장 많은 건 54만 원의 타이거 상사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상호 이름은 타이거 상사. 잔액은 54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